그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남성이 출근길에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과 여러모로 닮은 사건인데요. 신당역 사건 이후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주에 시행됐고 또 어제부터 스토킹 방지법도 시행됐지만 유사한 범죄가 또 발생한 겁니다. 왜 막지 못했는지 윤아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벽 출근길 흉기 피습에 목숨을 잃은 여성. 집 앞에 미리 숨어 있다 흉기를 휘두른 건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착실히 산 것 같은데 그 딸이 영화고등을 하는데 착실히 살았는데. 지난달에도 한 남성이 서기였던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차로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여성은 구조됐지만 차에서는 전기 충격기와 밧줄이 발견됐습니다. 두 사건 가해 남성에겐 모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던 상태. 하지만 살인도 납치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뭘까?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도 혹독한 처벌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진이 접근 금지 명령 등 잠정 조치를 어기고 스토킹을 계속한 54개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36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대 징역 2년형까지 가능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건 중대범죄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 이러면은 그것만으로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지난해 9월 신당역 사건 이후 정치권은 앞다퉈 스토킹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고 처벌 대상을 확대한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이 잇따라 시행됐지만 유사한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새로 시행된 법에는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은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은 내년 1월로 미뤄뒀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서울 금천구와 안산 단원구에서 발생한 교제살인에 이어 마포구에서 벌어진 전 연인 납치 사건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신고와 검거 인원은 계속 늘고 있지만 처벌할 법이 없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교제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이튿날엔 전 여자친구를 때린 뒤 차에 강제로 태우던 남성이 체포됐고 그제 새벽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자해한 남성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3일 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교제폭력 신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서 강제 분리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거나 가해자도 다쳤다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도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가정폭력 처벌법은 친족이나 사실혼 관계에만 적용됩니다. 교제폭력은 대상이 아닌 겁니다. 경찰이 금천구 교제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스토킹 행위도 없었다며 접근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법이 어떤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법이 없어요. 교제폭력과 관련된 입법이 필요한데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입법되고 있지 못하다.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온적인 것도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금천구 교제살인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 등을 권유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해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며 신고 후 한 달 동안 긴급 응급조치를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수사관이잖아요.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정보를 알았어야 됐는데 교제폭력이 법적 공백으로 남은 사이 지난해 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13,000여 명으로 2014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20대 남성이 살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갈 염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20대 이모 씨. 신고당한 것에 보복하려고
찾아가셨던 건가요? 그 유독분께 하실 수 없나요? 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버리고 옆 건물 2층 빈집에 숨어 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의 전 여자친구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는데 이 씨 범행 당시에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전 여자친구를 납치 감금한 혐의 등으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씨가 풀려난 다음 날인 7일부터 전 여자친구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됐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첫 경찰 조사 나흘 만에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흉기를 집에서부터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